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레시피 하나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생체 이용 가능한 영양소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비밀은 황산철이 아닙니다. 식물이 철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작은 구연산 결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손으로 실험실에서 킬레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엽록소 결핍증, 즉 황화 현상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중 효과를 가집니다.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을 주는 것을 넘어 정원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진정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약해볼까요? 황산철과 구연산의 간단한 조합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식물의 철분 결핍을 빠르게 해결하고 잎의 진한 녹색을 되찾아주며 곰팡이성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레시피가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정원 가꾸기 팁과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천연 또는 직접 만든 식물 영양제나 보호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검증된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경험을 나누고 배워봅시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할 우리 레시피의 주인공부터 살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창고 선반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유산철, 혹은 황산제일철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아름다운 녹청색 결정은 숙련된 정원사라면 누구나 익숙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원예용품점이나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주말 농부라면 누구나 구비하고 있을 가장 구하기 쉬운 제품 중 하나일 겁니다. 주로 나무의 이끼와 지의류 제거, 지하 저장고 소독 또는 가을철 정원의 곰팡이, 감염 예방 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도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많은 분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철분 부족으로 고통받는 식물에 이것으로 철분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물에 녹여 식물 뿌리 근처에 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큰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철분은 식물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통째로 된 철덩어리를 주면서 철분이 부족하니 이걸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 단순한 봉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산철의 진정한 힘을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황산철 자체만으로는 그 마법을 온전히 펼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적을 일으킬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력자는 여러분의 주방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바로 아주 평범한 구연산입니다. 네, 맞아요. 빵이나 과자 만들 때 넣고 음식 보존에도 쓰고 주전자의 물때를 제거하는데도 사용하는 그 하얀 가루 말이죠. 심지어 우리의 주인공인 황산철보다 훨씬 저렴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소박한 주방의 조연이 사실은 정원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로 구연산이 식물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도록 돕는 마법 같은 통역사 역할을 할 겁니다. 마치 친절한 안내자처럼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웠던
둔감한 철이온의 손을 잡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직접 데려다 줄 거예요. 구연산이 없으면 이 놀라운 비법은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랍에서 그 소중한 구연산 봉지를 꺼내세요. 이제 진짜 정원 마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 둘은 이렇게나 시너지가 뛰어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단순하면서도 아주 우아한 화학 반응에 있습니다. 황산제일철과 구연산을 물에 섞으면 우리는 화학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철 이온을 귀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승객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구연산 분자는 안락한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택시산은 승객철을 감싸 안아 철 이온을 위한 유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새로운 구조물, 즉 철 이온을 위한 방탄 리무진이 화학에서는 철 킬레이트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킬레이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킬레첼레에서 유래했는데 집게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산분자가 금속 이온을 집게발로 꽉 잡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보호된 형태로만 식물은 철 이온을 잎과 뿌리 모두를 통해 쉽고 거의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두 가지 물질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의 놀라운 숫자 200배의 효율성에 대한 비밀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광고를 위한 과장된 문구가 아닙니다. 순수한 생화학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일반적인 황산철 용액으로 식물에 물을 주면 그 대부분 최대 99%가 토양이나 잎에서 다른 원소들과 매우 빠르게 결합합니다. 결국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불용성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철분이 돌처럼 변하는 거죠. 식물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주변에 있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이점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죽은 무게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연산의 갑옷으로 보호받는 저희의 킬레이트 철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잎의 세포막을 쉽게 통과합니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달하죠. 한쪽은 미미한 몇 퍼센트, 다른 쪽은 거의 100%를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처리의 효과는 한 달 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며칠 안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식물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강력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2배나 절약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까운 원예 용품점에 들러 비료 진열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철 킬레이트 또는 식물 흡수율 높은 철분이라고 적힌 예쁜 병이나 봉투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고자 하는 그 성분입니다. 이제 가격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완제품들이 재료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훨씬 비싸고 때로는 몇 배나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돈을 더 내고 있는 걸까요? 브랜드, 예쁜 포장, 마케팅 비용,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이 두 가지 성분을 우리 대신 섞어놓은 수고에 대한 대가인 셈이죠. 황산철 한 봉지와 구연산 한 봉지를 합해도 아마 커피 한 잔 가격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 작은 양으로 수십 리터에 달하는 우리만의 특효 용액을 만들 수 있어요. 반면 같은 돈으로 완제품 킬레이트를 산다면 겨우 몇 번 사용하면 끝날 아주 적은 양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직접 손으로 프리미엄급 고효율 제품을 만들면서 최소 2배, 많게는 3배까지 절약하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원예의 실천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다뤘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야죠. 바로 레시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기본적인 비율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표준 10리터짜리 양동이나 분무기를 기준으로 이 특별한 용액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물 10리터에 필요한 재료는 황산철 딱 한 스푼입니다. 네, 단 한 스푼이에요. 일반 식탁용 숟가락으로 너무 수북하게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만약 저울이 있다면 정확히 20개에서 최대 20후보르키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 작업에서는 농도 자체보다 올바른 화학적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셨죠? 물 10리터에 황산철 한 스푼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역시나 중요한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저희의 비법 재료입니다. 구연산은 도대체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황산철 양의 정확히 절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황산철을 한 스푼 사용했다면 구연산은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램으로 환산하면 대략 10% 정도가 됩니다. 바로 이 2대1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황산철 두 부분에 구연산 한 부분의 비율이죠. 왜 이 비율이 중요할까요? 만약 구연산이 너무 적으면 모든 철 이온이 킬레이트 형태로 전환되지 못해 용액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구연산이 너무 많으면 연약한 식물의 잎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시피의 황금률은 바로 2대1 비율입니다. 황산철 한 스푼에 구연산 반 스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와 그 비율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제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과정의 성공은 바로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담긴 용기에 재료를 한꺼번에 붓고 섞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마치 진짜 화학자처럼 정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500ml 정도의 작은 용기나 병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40,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줍니다. 따뜻한 물은 재료가 훨씬 빠르게 녹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용기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은 바로 구연산입니다. 황산염이 아니라 산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한 승객을 맞이할 택시를 준비하던 먼저 산성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구연산 결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물을 충분히 저어주세요. 물이 투명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올바른 화학 반응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산이 완전히 녹아 산성 용액이 준비되면 바로 그 병에 황산철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 잘 털어넣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저어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명했던 용액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색깔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옅은 주황색, 마치 오렌지 주스 같은 색깔로 변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녹이 아닙니다. 바로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죠. 이것은 생성된 구연산철, 즉 우리가 말했던 킬레이트 형태의 색깔입니다. 이 주황색을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강력한 엘릭서 농축액을 성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렌지 농축액이 다 준비되고 그 안에 있던 결정들이 완전히 녹으면 이제 주 용기를 가져옵니다. 이 용기는 물뿌리개나 분무기통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깨끗한 물 10리터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제 작은 농축액통의 내용물을 큰 용기에 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농축액이 물 전체에 고루 잘 섞이도록 한 번 더 잘 저어주어야 합니다. 나무 막대로 저어주거나 분무기통을 흔들어 섞어주세요. 그러면 물도 살짝 주황빛을 띠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의 슈퍼 용액이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과정은 5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정원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르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안전수칙과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고무장갑을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황산철은 특히 고농축 형태일 경우 피부에 잘 지워지지 않는 녹슨 얼룩을 남길 수 있으며 단순히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규칙입니다. 용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 유리 또는 에나멜 처리된 용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금속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연 도금된 양동이나 알루미늄 냄비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용액, 특히 고농축액은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금속 표면과 접촉하면 용액의 성분들이 서로 반응하는 대신 금속과 반응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아닌 전혀 다른 물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마법이 사라지겠죠. 플라스틱 양동이, 유리병, 에나멜 그릇, 이것들이 바로 이 작업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처리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리 효과뿐만 아니라 식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해가 뜬 직후의 이른 아침입니다. 햇빛이 아직 부드러워서 식물에 부담을 주지 않을 때죠. 또는 해가 지고 나서 더위가 가라앉은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흐리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강렬한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절대로 처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잎사귀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은 햇빛을 모으는 작은 렌즈 역할을 합니다. 이는 여린 잎에 미세한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용액은 약하긴 하지만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만 주려면 시원한 시간대나 구름 낀 날을 선택하여 분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후 최소 몇 시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 용액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양제 처리는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분을 특히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를 빼놓을 수 없죠. 장미는 엽록증에 가장 취약하며 어린 잎들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국, 특히 큰 잎 수국입니다. 수국에게 충분한 철분 공급은 건강뿐만 아니라 꽃 색깔을 더욱 선명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과, 배, 자두, 체리 같은 모든 과일나무들도 이 영양제 처리에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 포도 역시 반드시 철분 보충이 필요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엽록증은 특히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텃밭 작물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토마토, 오이, 고추는 물론이고 딸기 같은 채소 작물들도 철킬레이트 영양제에 아주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양제는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을 위한 만능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용액은 준비되었고 시기도 적절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옆면 살포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옆면 시비라고도 부르죠. 준비된 용액을 분무기에 넣으세요. 장미 몇 그루를 위한 작은 손 분무기든 정원 전체를 위한 대형 분무기든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의 잎 윗면과 아랫면 모두에 용액을 골고루 뿌려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잎 표면에 있는 미세한 기공을 통해 킬레이트 철이 최대한 빠르게 흡수되어 식물의 영양분 이동 통로인 관다발 속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몇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긴급 처방입니다. 며칠 안에 육안으로도 확연한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렇게 변했던 잎이들이 다시 푸른빛을 되찾고 식물 전체가 더욱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일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양분을 식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희 용액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강력한 고농축 영양제입니다. 마치 강력한 약처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분 과다 투여는 흔치 않지만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액은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할까요? 식물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가꾸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한 시즌에 1철 2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서 6월 사이 활발한 성장이 시작될 때 한 번, 그리고 여름 중반에 한 번 더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엽록소 부족, 황백화 현상과 같은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식물에 이후 3회 분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20일 24일 간격을 두고 사용해 주세요. 식물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반응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매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원예에서도 의학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용액을 뿌리에 직접 줘도 될까요? 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식물은 킬레이트 철을 뿌리를 통해서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또한 일반 황산철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뿌리에 직접 주는 관주 방식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용액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나무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뿌리 시비의 효과는 더 느리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뿌리에서부터 윗부분의 잎사귀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잎에 직접 살포하는 것은 말하자면 응급처치와 같습니다. 필요한 곳에 바로 영양분을 전달하여 효과가 거의 즉시 나타나죠. 반면 뿌리에 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획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엽록소 부족, 즉 황백화의 명확한 징후가 보이고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망설임 없이 잎에 직접 살포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토양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면 뿌리에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철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저희 용액이 또 어떤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산철은 곰팡이성 질병을 막아주는 탁월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저희 용액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이 뛰어난 특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엽록소 결핍증을 치료할 때 동시에 흰가루병, 다양한 전문우병, 사과와 배의 검은 별문우병,
포도의 녹균병 같은 불쾌한 질병들을 가볍게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전문 살균제만큼 완벽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곰팡이 포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예방수단으로서는 저희 용액이 정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셈이죠.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보호까지 해주는 일석이조의 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아주 흔하지만 사실은 전혀 쓸모없는 정원 미신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요? 여러분도 아마 나무나 관목 밑에 오래된 녹슨 못, 깡통 또는 다른 쇠붙이들을 묻어본 적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논리가 아주 그럴듯해요. 식물에 철분이 부족하니 철분을 공급해 주자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녹슨 철은 이른바 삼가철이라고 불리는 산화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형태의 철은 식물이 전혀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식물이 이 못에서 아주 작은 철분이라도 흡수하려면 토양 속에서 매우 복잡하고 아주 느린 화학적 과정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못을 묻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에 그저 고철 쓰레기만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밀봉된 생수병을 옆에 두는 것과 같아요. 물은 있지만 마실 수는 없는 거죠. 반면 킬레이트 방식으로 철분을 공급하는 것은 식물에게 똑같은 물을 주더라도 이미 잔에 담아 바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제된 용액은 바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용액을 만드셨다면 몇 시간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용액은 보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구연산으로 만들어진 킬레이트 복합체가 빛과 산소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색은 점차 흐려지고 용액 바닥에는 갈색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철분이 다시 식물에게 무용하고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액은 그 마법 같은 효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사용하실 양만큼만 정확히 준비해 주세요. 미리 만들어 두거나 일주일치를 한 번에 만들어 두지 마세요. 갓 만든 신선한 용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치 갓 짜낸 신선한 주스와 같습니다. 최대의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마셔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식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물들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엽록소 결핍증, 황백화 현상은 매우 특징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확실한 징후는 바로 세 가지 끝에 나는 어린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잎이 자체는 노랗게 또는 심지어 하얗게 변하지만 잎맥은 선명한 녹색을 그대로 유지하며 뚜렷한 그물망 모양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철분 결핍 증상입니다. 만약 이 병을 방치하면 오래된 잎들마저 노랗게 변하고 가지들이 마르기 시작하며 꽃과 어린 열매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린 잎에서 이런 초기 증상들을 발견하는 즉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치료 처리를 빨리 해줄수록 식물은 더 빠르고 쉽게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과 풍성한 수확으로 여러분을 다시 기쁘게 해줄 겁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단순한 레시피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생체 이용 가능한 영양소를 만드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신 겁니다.
비밀은 황산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철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작은 구연산 결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실험실에서 킬레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황화 현상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력한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주면서 진정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약해 봅시다. 황산철과 구연산의 간단한 조합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철분 결핍을 빠르게 해소하고 잎에 다시 선명한 녹색을 되돌려주며 곰팡이성 질병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레시피가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정원 가꾸기 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민간요법이나 직접 만든 식물 영양제 및 보호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검증된 레시피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 경험을 교환해 봅시다.